네, 최근 잇따라 택배 노동자들이 숨지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구자준 기자, 올해 들어 지금 사망자가 벌써 몇 명이 나온 겁니까? 14명이 나왔습니다. 14명이요? 예, 이 숫자는 과거에 비교해서 매우 높은 수치인데요. 네. 주요 사망 원인으로 과로사와 생활고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과 맞물려 택배 물량은 급증했는데 택배 기사들이 분류 작업까지 맡고 있고 임금 상승은 미미한 점,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예. 벌써 14명이나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면 사실 경찰 차원에서도 좀 수사가 필요한 사안 아닙니까? 구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보도에 경찰이 이 사망 사건 관련해서 수사에 착수했다고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보도에는 과연 과로사라면 업무상 과실 여부가 있는지, 업체의 과실 여부가 있는지도 수사할 예정이다라는 그런 취지로 보도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경찰은 아직 선을 긋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경찰은 이제 변사 처리에 따라서 절차적인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올해 이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이 비대면 이런 게 강조되다 보니까 택배 물량이 많이 늘어서 이런 일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과로라는 게 정말 너무 많이 일을 해서 너무 지쳐 있는 그 상태인 거잖아요. 네. 아니,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 주 52시간제 이런 게 좀 도입이 됐었는데 택배 기사들이 사각지대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 우리가 예. 특수고용직 노동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특수고용직이 개인 사업자로 분류된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주 52시간제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택배 기사들이 주 70시간을 일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한지택배에서 일하다 사망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새벽 4시 반쯤에 보낸 메시지를 보면 집에 들어가서 씻고 다시 나와야 된다. 예.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게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래서 택배 노조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로 분류가 되긴 하지만 노동자성을 인정해 줘야 한다. 네. 사람이 쉬어야 일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수수료를 받아서 지금 생활하고 차량 운양비나 모든 비용들을 다 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 가져가는 것인데 네. 이 지금 수수료, 그러니까 택배 물량이 많아졌다고 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수수료를 오히려 또 깎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장시간 노동을 한다 하더라도 집에 가져가는 돈은 똑같은 거예요. 이게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산재 보험 드는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이 택배 기사들의 경우에도 특수고용직 단순히 개인 사업자 이렇게 분류하지 말고 최소한의 노동 여건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네. 이런 취지가 지금 담겨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런데 구 기자, 택배 노동자들이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운송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업무가 좀 과중되는 이유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택배를 주문하면 그게 터미널로 모입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분류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그 분류 작업까지 택배 기사들이 맡고 있어서 업무가 과중하고 이것이 과로사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8일에 숨진 40대 이 CJ 대한통운 택배 노동자의 경우에는 산재 제외 신청서가 대필로 작성되었다. 이런 사실이 최근 밝혀지기도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택배기사나 화물차 기사 등 14개 업종은요,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네. 그런데 필요한 경우에 본인이 원하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경우는 언제냐? 실비보험의 그 중복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지난 8일 숨진 CJ 대한통운 노동자의 경우에 강요에 의해서, 사업자의 강요에 의해서 이것이 대필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네. 한 보도에 따르면 그 노동자가 동료에게 대피를 요청했다. 본인이 원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서 논란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예. 이 사안은 차치하더라도요. 이 제도를 악용해서 사업주의 그 강요로 인해서 언제든지 이런 대필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인 보험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짧게 좀 보충 설명을 해드리고 네, 싶은데요. 원래 산재 적용 대상이 아니었어요. 네.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올해 7월부터 산재 적용 대상으로 바꾼 거예요. 네. 워낙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장시간 일하고 그 노동 여건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도록 만든 거예요. 네. 만들었는데 일반 회사의 경우에는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산재보험료를 다 내주는데 예. 특수고용직 같은 경우에는 50대 50으로 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리점이나 이런 곳에서 아니 개인 사업자인데 굳이 우리가 산재보험료 낼 필요 있느냐 이래서 우리가 부담을 안기 싫다고 해서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빠질 수 있도록 법에 또 예외 조항을 만들었거든요. 네. 네. 그 예외 조항을 악용해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제출을 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앞으로는 법률적으로 못하도록 틀어막아야 된다. 이런 것과 함께 산재보험료 정도는 최소한 대리점이나 택배회사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바꿔줘야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네. 이렇게 사망사고가 잇따르니까 한진 택배라든지 CJ 대한통운 뭐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었고 뭐 대책도 속속 발표되고 있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한진 택배에선 보니까 이제 심야 배송을 중단하겠다 뭐 이런 대책도 발표를 했네요. 그런 대책도 있고 예. 택배사 대형 택배사들 공통된 게 앞서 말씀하신 산재 네. 의무 가입 정도 그거랑 또 하나는 뭐냐면 분류예요. 그러니까 네, 앞서 구조정 기자도 잠시 얘기했지만 배달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어디서 뭘 가지 분류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배송만 하면 아침 10시에 출근해도 될 걸 분류까지 하면 새벽에 가서 분류 다 해야지 출발할 수 있으니까 차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택배 노동자분들의 어떤 업무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그런 분류 인력을 추가 투입하겠다. 자동 분류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대책을 내놓은 건데 저게 말뿐이 아니라 정말 뒷받침된 행동으로 이어져야 그래야 실효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올 초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하면서 이제 택배 물량 또한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지금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적게는 3천만 개, 많게는 8천만 개 정도 늘어났다.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택배사들이 이제 코로나19가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니니까 우리나라만이 이제 택배 기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해외 사례는 좀 어떻습니까? 네, 해외에서는 일찌감치 인력을 추가 투입했는데요. 네. 미국의 아마존의 경우에 10만 명을 추가로 고용했고 배달 품목도 식료품과 가정용품으로 제한하면서 네. 택배 노동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직접 택배 물량이 늘다 보니까 과로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로봇을 투입하고 도입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우선 중국의 경우에 로봇이 저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거의 안 보이고 로봇이 대다수죠.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의 경우에는 인력보다는 로봇이 분류 작업을 거의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의 경우에도 거의 100% 로봇이 투입이 돼서 분류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키본 로봇, 아마존에서 키본 로봇을 만들면서 분류 작업은 거의 100% 로봇이 하고 심지어는 이제 중국과 미국도 그 배송 작업까지 로봇이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요. 지난 12일 숨진 한진택배 노동자가 옮긴 그 터미널 사진을 보시면 당시에 420개 정도의 물량을 옮긴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그 터미널 사진을 보시면 중국과 미국의 그 터미널, 그 분류장과 매우 비교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저 사진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네. 이런 로봇이 혹시 우리나라에서 좀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좀 전문가들에게 얘기 좀 들어보셨나요? 예, 그 부분을 제가 전문가와 통화를 해봤는데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적으로 갑자기 폭발적으로 지난 3, 4년 동안 그 택배 물량이 증가된 그런 사회적인 현상을 좀 감안해가지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건당 서비스 요금이 합리화해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제 물류센터에서 사람들이 투입돼가지고 마지막 수작업을 해야 되는 지금 시스템으로 한국의 표준 스탠다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그 신호등처럼.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렇게 로봇으로 바뀔 수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제 배달 서비스 수수료가 합리화될 때 노동 시간이 줄고 그러면은 사망률도 줄겠죠. 네, 우리가 택배 서비스를 편리하게 모두가 이용하고 있는 만큼 택배 노동자들의 그 뒤에 있는 어려움 또한 좀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